자, 이번에는 이제 틱의 데이터 세컨드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시간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시간, 분, 초 이런 식으로 특정 이제 카운트다운을 한다거나 아니면 플레이 시간을 표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표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은 또 이제 데이터 세컨드 가지고 데이터 세컨드 데이터 세컨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속도나 크기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액터를 똑같이 하나 만들고요. bp 언더바 타이머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틱 이벤트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버라이드 틱. 여기 델타 세컨드라는 값이 있죠?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스트링.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이제 레벨에다가 하나 배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 아무데나 배치를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행을 하면은 왼쪽에 보면은 0.01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뒤에 있는 숫자는 틀리지만 0.01 값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숫자가 다 틀려요. 자, 이게 뭐냐면은 틱과 틱 사이의 간격을 의미를 하거든요. 자, 문서를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이동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 얼마만 간다. 예를 들어서 뭐 100km다. get 100km다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게 뭐 하워나 시간 단위로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100m per second. 100m를 10초에 날린다. 세컨드가 들어가면은 10초 초 단위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임의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이동을 했는지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틱 이벤트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돼요.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상황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굉장히 일정하게 틱이 발생한 정상적인 컴퓨터라고 보자고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컴퓨터. 그러면 이 간격은 거의 동일하게 0.1이라고 할게요. 0.1. 요거 하나의 간격이. 그러면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더하기 0.1 0.1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0.1이 10개니까 1이 된 거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걸 보자고요. 얘는 둘쭉날쭉하죠? 우리는 뭐 이게 얼마만큼 걸렸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사이사이 간격이 얼마만큼 걸렸는지 다 틀리겠죠? 다 제각각일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요 마지막 단위인 시간은 똑같은 1초 단위에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얘도 어쨌든 요거를 다 더하면은 1이라는 거죠. 위에 있는 것도 요걸 다 더하면은 1이고. 즉,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데이터 세컨드가 들쭉날쭉하다고 해도 이거를 다 누적을 하면은 어쨌든 특정 시간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 단위의 시간이죠. 초 단위의 시간. 네, 그런 식으로 이 델타 세컨드는 요 사이의 간격이기 때문에 이 델타 세컨드를 누적해서 시간을 표시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간으로 그 시간 간격만큼의 움직임을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BP 언더바 타이머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은 누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데이터 세컨드를 한번 누적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세컨드를 더하기를 할 건데, 더하기를 할 건데,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죠? 리네임하고 토탈 데이터 세컨드스 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여기다가
데이터 세컨드랑 토탈 데이터 세컨드를 더해서 다시 토탈 데이터 세컨드에다가 넣어주면은 요 토탈 데이터 세컨드의 값이 누적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스트링.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앞에 있는 숫자를 잘 보세요. 앞에 있는 숫자를 잘 보면은 약 초 단위, 초의 느낌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실 거예요. 12초, 13초, 14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초 단위 느낌. 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초 단위 시간을 표시할 수도 있죠. 표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좀 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먼저 할 거는 초 단위 시간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어째 토탈 데이터 세컨드니까 요거를 나머지 60을 하면은 60을 했을 때 되는 값은 위로 올라가겠죠. 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초가 되는 거죠. 네. 즉, 요거 요렇게 출력을 하면은 아마 0부터 60초까지 0부터 60까지 딱 표기되고 다시 0이 되겠죠. 볼까요? 좀 느리죠? 우리는 금방 보고 싶은데 좀 답답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느릴 때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느리다. 그러면 우리는 속도가 빠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즉 이 델타 세컨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델타 세컨드가 우리가 초 단위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를 곱해주면은 그거에 대한 속도가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곱하기 여기서 데이터 세컨드에다가 여기서 뭘 곱하냐? 스피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피드 값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저는 스피드 값을 10 이라고 넣었다면 뭘까요? 10m per second 느낌이 나는 거예요. 10m는 모르겠지만 어떤 10 per second 10 per second 초 동안 10이 가는 거예요. 네. 1초 동안 10이 간다는 거죠. 10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드를 전 넣어줄게요.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러면 10배 빨라지는 거죠. 10배. 이런 식으로 엄청 빨라졌죠? 60 되면은 다시 0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옆에 텍스트로 나오는 로그로 나오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만 더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컴포넌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텍스트 렌더러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를 레벨에다가 출력을 시켜줄 때 자주 쓰는 텍스트만 문자만 레벨에다가 출력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고판이나 아니면 바닥에다가 문자를 쓸 때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달아볼 거고 호리젠탈이랑 버티컬 호리젠탈 버티컬 정렬을 다 중앙으로 해줄게요. 센터로. 네, 그 다음에 우리는 텍스트를 일단 0으로 표시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스케일 사이즈를 여러분들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좀 저는 조금만 크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크기가 어떻게 보일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지금 방향이 X가 바깥 방향에서 한 바퀴 돌려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타이머로 와서 자, 그럼 요 타이머에다 텍스트를 표시할 거거든요. 이벤트 그래프로 와서 텍스트 렌더러를 갖고 온 다음에 텍스트 렌더러의 액션 중에서 set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액션을 사용해서
계산한 결과값을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은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뒤에 보면은 점하고 나오는 뒤에 세 가지 문자가 세 가지 이제 소수점 자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버림이죠. 버림. 여러분 올림, 내림, 반올림 요거 세 개 예전에 이제 산수 우리 배웠었죠. 그거를 한번 그것도 한번 배워볼게요. 자, 푸릇은 소수점 자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수점 자리를 우리는 세 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올림. 올림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내림은 플로우, 그 다음에 반올림은 라운드. 이렇게 세 개죠. 그래서 이게 올림, 이게 내림, 버림이죠. 내림, 이게 반올림. 그래서 결과값은 소수점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으니까 인트형, 정수형으로 나옵니다. 정수형.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표시할 때 보면은 5점, 예를 들어서 0.9초는 1초가 아니죠. 0.99초도 1초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1이 됐을 때 1초죠. 그리고 1.9초도 1초. 그쵸? 그러면 소수점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버림을 하셔야 돼요. 버림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쓸 거는 뭐냐면은 이 플로우라는 걸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를 해서 플로우 한 값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죠.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초단위 시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